이번 시간에는 절세 미인 연예인들의 미인 방명 인생사. 미인은 좋아 보이지만은 빛 좋은 결살구가 거의 대부분이다. 인생 모두 다 안 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미인 방명에 대해 가지고 연예인들을, 절세 미인 연예인들을 예를 드는 것은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그들을 갖다가 뭐 희화화하거나 그들을 비하하거나 뭐 가십거리로 상기한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장 이상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이 가장 화려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직업일 만큼 위험하고 널뛰기 팔자고 롤러코스터 팔자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언론 방송에 이 사람들이 주요한 행적이 다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팔자름을 보면서 공부하는데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드는데 주역, 명리학, 풍수지리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절세미인 연예인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거, 재벌에 시집 가는 거, 이거 극소수죠. 4가지 유형 중에 3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 집에 시집 가고 아주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걸 갖다가 모든 여자들이 바라고 특히 절세미인 연예인들이 바라지만은 그 수가 너무 극소수더라. 또 시집을 가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거나 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괴롭혀가 이혼을 하거나 내가 이름을 예를 다 들 수는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죠. 까딱하면 아픈 인생인데 그냥 타산지구석으로 삼자고 뭐 나가 여러분이나 그냥 인생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상처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중견 재벌이라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고 나니까 이러면 사업이 망해버려. 거기다 뭐 또 자식도 죽어버리고 뭐 이러면 이야기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 재벌 3세나 또 뭐 중견기업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시원찮아. 시아버지만 보고 갔기 때문에 시아버지 돈만 보고 갔기 때문에 아들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들 자기 남편이 똑똑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게 똑똑한다면 연예인은 하고 결혼 안 하죠. 그래서 뭐 중견 재벌이나 이런 뭐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시원찮아. 그거는 뭐냐 하면 남편 직업이 뭐 골프 선수 안 그러면 젊었을 때 골프 선수 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빛 좋은 결설구죠. 뭐 시집 가면은 남편이 뭐 바람 나거나 뭐 이혼하거나 시어머니가 괴롭히거나 또 사업이 많아거나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아주 시원찮다. 별 좋을 게 없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가장 많은 경우인데 뭐냐면은 미모도 좋아, 인기도 좋아, 명예도 있어, 돈도 있어, 지성도 있어, 똑똑하기까지 다 갖췄어. 내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다 갖춘 절세미인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예인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40 넘고 시집 못 가고 있어. 50 넘어도. 이런 여자는 뭐 되냐면 산이 너무 높아져가 에베레스트 산이 됐죠. 그럼 자기보다 높은 하늘이 없어. 자기보다 잘난 남자가 없어. 자기는 재벌이나 아주 높은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연예인들 잘 원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이치가 있고 자기 레벨이 있고 주위 눈들이 있는데, 특히 연예인들은 주위 눈을 갖다가 많이 의식하죠. 또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고 몸도 떠 있고 마음도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죠. 화려한 거 좋아하고 허영도 심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시집을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40 넘어서 40 중반 넘어서 50 넘어서 노천에 늙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절세미인이고 인기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똑똑하게까지 한데 이 숫자가 제일 많다. 이게 뭡니까? 여자가 잘나면 불행해진다는 전형적인 예죠. 그런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뭐 명리학이나 주액이나 뭐 인생사나 다 동원을 해도 여자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부귀와 명예가 있어도 시집을 못 가고 자식이 없으면은 팔자가 나쁜 겁니다. 여자는 이 세상에, 남자는 일하러 왔고 여자는 이실 낳기 있었죠. 큰 목적이. 이게 제일 많은 케이스다. 어떻습니까? 이쁘고 인기 많으면 시집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까? 참 인생이 어렵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거 두 번째로 많은 경우입니다. 오직 상대방 그냥 돈하고 뭐 명예 요런 것만, 인성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직 돈하고 명예, 특히 돈만 보고 가서 오히려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재산 다 틀리고 거기다 사치비까지 지고 또 보전까지 떠안고 그렇게 이혼하고 나오죠. 오직 상대방 인성은 전혀 그렇지 않고 뭐 학력이라는 건 전혀 그렇지 않고 오직 돈만 보고 명예만 받기 때문에, 특히 돈만 받기 때문에 깡패나 양아치나 사기꾼이나 잡놈이나 범죄자한테 걸려가지고 오히려 폐가망신하더라. 약사파란 고양이 방남 얻어온 거기죠. 이게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도 팔자가 좋은 경우입니까? 미인 방명의 전형적인 예죠.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게 하면, 이런 여자들은 명리학상으로 고란살이 있거나 백호살이 있거나 개강살이 있거나 엄청 센 여자들입니다. 센 언니들입니다. 센 언니일 수도 있고 또 아주 반대로 또 순수한 언니들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호빠의 그 남창들 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돈 대주고 몸 주고 돈 대주고 이렇게 연하창남들, 연하 호빠에 일하는 남자,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여자 있죠. 그리고 또 연예계 같이 종사하는 그냥 뭐 깡패나 건달들한테 뭐 자의반 사이반 붙잡혀가 살고, 또 아주 그 연예계 그 무명 음악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는 아주 인기 가수고 인물도 좋고 다 갖췄는데, 인기도 있고 똑똑하고 다 갖췄는데 그 무명 음악인들하고 살면서 거기에 먹여 살리는 경우,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을 했고 또 자기보다 못난 남자고 자기가 돈 대주고 자기가 먹여 살려주면 살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큰 소리 치고 결혼도 했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또 자식도 이렇게 낳고 살죠. 요게 이제 네 번째 경우입니다. 네 번째 경우로 많은 경우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병신 같다 그러고 뭐 참 대버려졌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장난일지도 몰라요. 일단 결혼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자식은 낳아서 이렇게 사니까. 자, 여러분 전부 다 미인을 바라고, 미인은 고시상가랑보다 낫고 만명통행증이고 남에 가서 마패죠. 그래서 누구나 미인을 되고 싶어 하고
미인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면서 목숨 걸고 인생까지 걸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떤가? 사실은 미인 방명이 많죠. 미인 방명이란 말이 틀렸다면 이때까지 그 말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겠죠. 진작 찢어서 아궁이에 쳐놓고 불살라서 없앴겠죠. 또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경국지색이라는 거는 이쁘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나라를 망칠 정도로 요부요녀라는 뜻이죠. 한 가정만 망하게 해도 나쁜데 한 나라를 망하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국가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빠지죠. 또 서양의 속담에 뭔 말이 있느냐면은 신이 영웅과 미인은 뛰어나다는 이유로 지독한 고통을 받으러 옵니다. 이리 나왔습니다. 영웅하고 미인은 지독한 고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신이 사실 그래요.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부잣집 사모님 치고 미인 없고 사연 없는 미인 없다. 일어났죠. 미인이 좋아 보이지만은 실상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피 좋은 게살보다 신은 다 주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이번에는 풍수지리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미인 방명에 대해서 맹리학, 주형 맹리학 풍수지리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자, 풍수지리에서 산으로 예를 들어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그 뛰어나고 뭐 온갖 것 다 갖춘 여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여자, 두 번째 해당되는 경우, 제일 많은 경우는 뭡니까? 땅이라 해야 되는데 땅이 산이 되고 그것도 에베레스트 산이 되면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가 좋죠. 우러러보죠. 그렇지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다. 춥고 바람만 풀고 눈만 쌓이가 있다. 외롭다. 대화할 상대도 없다. 수준이 맞아야 대화 상대가 되지.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입장에서는 그 밑으로 하늘은 하늘이 아니죠. 땅한테는 그게 하늘이지만 땅에서 1cm만 높아도 하늘이지만은 그건 땅 입장에서 하늘이고 에베레스트 산 입장에서는 그건 더 이상 하늘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저보다 잘난 남자가 없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대화도 안 돼. 비좁은 개살보다 이거. 자, 우리가 경치가 아주 뛰어난 금강산, 설악산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명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좋을 것 같죠? 이건 뭡니까? 아주 인물이 뛰어난 절세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산에는 잠시 놀러 가서 잠시 있고 뭐 며칠 머무를 뿐이지 거기 계속 살 수는 없다. 왜 살 수가 없느냐? 금강산, 설악산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명산이라는 데는 경치가 좋은 데는 바위투성이죠. 이런 데는 약초도 잘 없어요. 산삼이나 송이버섯 이런 게 명산에 나는 게 아닙니다. 야산에서 납니다. 그리고 동물도 잘 없어. 이런 지역에는 명산에 명당 없다는 말이 있죠. 바위투성인데 무슨 명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위투성인데 거기에 논밭을 만들 수도 없죠. 그럼 먹고 살 수도 없어. 이런 명당이 좀 명산에서는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산에서는 잠시 놀러 가서 며칠 있을 뿐이지 계속 거기 살 수가 없다.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럼 어느 산이 제일 좋으냐? 우리 동네 야산 지리산 여기가 제일 좋다. 여기에 각종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많고 산삼도 이런 데 있어요. 약초도 이런 데 있습니다. 송이버섯도 이런 데 나더라. 그리고 농가 밭을 갖다가 이 주위에 있죠. 만들 수 있고 집 짓기 살기 좋죠. 나무하기 좋고 또 산이 있으니까 앞에 물이 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면은 꿈을 죽일 일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꿈을 죽일 일이 없다 그럽니다. 지리산은 어떻습니까? 야산 이런 산이 뭐 어떤 산입니까? 어머니산이죠. 어머니산.
금강산이나 설악산 이런 건 아버지 산이고 또 기생산입니다. 연예인 산이고. 그러니까 이 지리산이나 동네 야산은 뭡니까? 보통 여자죠. 보통 인물을 가진 여자죠. 보통 팔자의 여자죠. 이런 야산이 5만 개 다, 야산이 5만 개 다 있듯이 이게 가장 무난한 삶이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여기서 좋은 자식들이, 똑똑한 자식이고 훌륭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자, 네 번째. 막 가시만 산인데 가시나무만 쫙 있는 산이 있어. 땅이 더러워서 그렇죠. 그리고 불이 난 산, 돌산, 돌만 있는 산, 막 석산 개발을 해가지고 막 산이 막 반듯 짜갈라졌어. 도로가 막 개설대가 있고 막 터널이 개설대가 막 산이 막 밑바닥에 뻥뻥 뚫려가 있어. 이런 사람은 뭡니까? 너무 못생기거나 성격이 아주 그 나쁜 여자를 얘기하죠. 이것도 불행합니다. 가시만 있는 산, 불이 난 산, 돌산, 석산 개발한 산, 도로와 터널이 뚫린 산, 이런 산에 거기에 풀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겠습니까? 동물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산삼이 있겠습니까? 송이버섯이 있겠습니까? 논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설악산 이런 아름다운 경치의 산을 원하지만은 여기서는 오래 못 산다. 그리고 설악산, 금강산, 설악산 이런 거는 국가에서 그 하는 거 국가산이죠. 개인이 소유할 수 없죠. 그래서 절세미인도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미국 가는데 전용 비행기 몰고 갈 수 없죠. 물론 재벌은 갑니다만 재벌이 전용 비행기 있는 재벌이 몇 명 됩니까? 대부분은 전부 다 미국 가는데 비행기를 갖다가 뽀빠이해서 더치페이 해가지고 가죠. 그처럼 이래 절세미인들은 크고 좋은 거 뛰어난 것들은 국가 공공재더라.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기생이라든지 미인 이런 사람들이 박복한 게 그겁니다. 박복한 이유가 좋지만은 박복한 이유가 그거다.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설악산, 금강산은 마음으로 올라가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동네 야산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하지도 안 하죠.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도 안 하고 개인 산들이기 때문에. 왜 창녀들한테 자식이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그 성관계를 하는데 자식이 많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자, 큰 도로에 풀이 나는 거 봤습니까? 풀이 안 나죠. 그와 같아요. 여러분, 금강산, 설악산 여자들도 이걸 원하고 남자들도 이걸 원하지만은 팔자 세고 이 감당 못한다. 남자들도 이거 절세미인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남은 산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풍수지리를 통해가지고 지하자원이 대량으로 묻혀가 있는 산이 있어요. 석탄이 묻혀가 있거나 금이 묻혀가 은행이 묻혀 있거나 이런 산들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비유로 들어가 설명하면은 친정 아버지가 부자인, 친정 아버지가 권력이 있는 사람, 이게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가 있는 산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집 딸들은 보면 되게 못생겼어. 아주 못났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귀가 있을 때에는 좋은 신랑감을 갖다가 아주 뭐 특 A급 신랑을 갖다가 붙들어서 결혼시켜 줍니다. 특 A급 신랑도 출시하기 위해서 뭐 신부가 못생겼지만 그 감수하고 그 장인의 권력과 재산을 더 덕보려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죽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이혼을 당하더라.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름은 안 밝히는데 뭐 포스코나 뭐 SK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중간이 제일 좋다. 중력이 제일 좋다. 그래서 동서고금 모든 종교, 철학, 속담 이런 것이 뭡니까? 중력이 제일 좋다고 해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는 중력을 이야기하고 지옥에서는 대대 논리를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중도를 이야기하죠. 불교 중도하고 지옥의 대대 논리라는 일맥상통합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하나로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알맞은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원 부러워하지 말고 미원 부러워 해가지고 막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성형수술 하다가 뭐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은 못된 케이스가 더 많죠.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또 절세 미인들이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다가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뭐 연예인 경우 피리피지하죠. 그래서 신이 주신 대로 그냥 살아라.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연예인 되면 팔자 세다고 팔자 나르고 떨어진다고 결국 잡놈들 차지된다고 연예인 하는 거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미인 연예인들의 미인방명 인생사. 미인은 좋아 보이지만 빚정은 개살구가 거의 대부분이다. 신이 인생 모두 다 인생이 참 한 사람한테 모두 다 안 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